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동계 창업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김기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업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회사를 설립합니다. 각 조는 동계 레포츠와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서도 작성합니다.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을 상품화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합니다. 캠프 중에는 외부 인사를 초청해 기업가가 지녀야 할 정신이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같이 창업에 도움이 되는 특강도 진행합니다. 저는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캠프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서 저 또한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사업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동계 창업 캠프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캠프는 전북 무주군에서 지난 1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창업 동아리 활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원하여 창업 경험을 가진 학생을 배출하고 이를 통해 취업할 때 차별화 전략을 가진 학생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창업 캠프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기업가적인 정신의 함양, 그죠? 이걸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직접 구상한 사업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등을 한 팀에게는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과 창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권역별 창업동아리 캠프에 나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같이 아이템도 구상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진짜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창업 캠프가 취업에 걱정이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에 특색 있는 기업 산청 한방약초연구소를 견학했습니다. 지역의 약초 산업을 특화한 만큼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번 동계 창업 캠프가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길을 안내하고 나아가 창업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GNU 뉴스 김기루입니다. 경전선 마산-진주 구간 복선 전철 개통을 맞아 진주역이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KTX 개통과 이전을 통해 더욱 새로워진 진주역을 조혜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5년 진주 강남동에서 문을 연 진주역이 87년의 세월이 흘러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12년 가자동 신역사로 새롭게 이전했습니다. 새로 생긴 진주역은 사람들이 버스로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역 운행 또한 KTX 노선이 생겨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진주역 환승 정류소가 있어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이용 횟수도 많아지면서 특히 학생들에게, 경상대 학생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진주역의 지붕은 기왓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붕의 형태가 한자인 8팔자와 비슷하여 팔짝지붕이라 불립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중림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진주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 1일 승강 차이는 500명이던 것이 지금은 1,500명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KTX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KTX가 버스로 가는 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고 요금도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에서 손님들에게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발걸음이 잦아지는 진주역. 앞으로 이곳에서 쓰여질 역사를 기대해봅니다. GNU 뉴스 조혜련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웬만한 가전제품 값과 맞먹을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남대훈 씨.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에 잠시 꽂아둔 사이 도난당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경찰에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 중국어로 떠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처럼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은 작물업자에게 팔면 한 대에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스마트폰을 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중고 스마트폰은 작물업자에 의해 중국이나 대만 등으로 밀수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정 탓에 2010년 6만여 건이었던 분실 신고가 2년 새 63만여 건으로 10배 급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속한 분실 신고와 보험 처리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경찰서 방문 없이 본인이 직접 집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시 경찰청 유실물센터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은 한 번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대책으로 스마트폰에 일련 번호를 기입하고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나 카페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GNU 뉴스 이유빈입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탈북 학생들.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우리 대학 학생들이 다문화 탈북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라 기자입니다. 올해 4학년이 되는 진지혜 학생은 이번 겨울방학 때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선생님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평소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종이접기와 그림 그리기로 멘티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들을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맺어준 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경상대학교의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다문화라는 말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학생을 만나보니 언어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고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멘티 학생 또한 이번에 새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대1로 지도와 조언을 한다는 뜻의 멘토링. 진지혜 학생처럼 우리 대학에서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약 50여 명입니다. 멘토들은 다문화 및 탈북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좀 더 쉽게 적응하고 기초 학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능 기부에 참여합니다. 같은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 기초학습을 공부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멘토인 대학생들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은 주로 멘티의 집에서 멘토링 시간을 갖지만 불가피한 경우 학교에서 교실을 빌려 만납니다. 멘토와 멘티가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정하고 학습 지도, 멘토링, 특별활동 등으로 시간을 활용합니다. 이번 재능 기부로 멘토는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고 멘티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GNU 뉴스 김보라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와 한국남동발전은 1월 25일 오후 신재생에너지 융합학과 개설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치매제어 기술개발 융합연구단은 1월 25일 BNIT R&D 센터에서 연구단 개소식과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연구단은 앞으로 6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3억 원을 지원받아 치매 치료를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인 대소원 조종도 선생의 후손들이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남명학 연구소에 위탁하면서 이에 관한 경비 1,500만 원을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경상대학교 도서관 문천각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원 등 5종 438점이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미래 해양수산 전문 인력 양성과 해양수산 관련 첨단 연구가 이루어질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해양과학관을 준공하고 기념식을 1월 17일 해양과학대학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영대학 회계학과 전태영 교수가 한국세무학회와 3일 회계법인이 선정한 2012년 세무부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단의 김혜영 교수는 식물이 환경재해가 오게 되면 생체 시계 조절과 꽃피는 시기를 조절하는 자이겐티아라는 유전자를 연결고리로 사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약도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를 찾아야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꿈, 비전, 목표와 같은 목적지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나의 위치를 알고 목표를 바라보는 개척인이 되길 바랍니다.
GNU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